네, 반갑습니다. 1월 13일 토요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래량 특징 종목으로 대한해운과 3S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거 3S라고 하나요? 3S. 네. 그리고 뉴스 테마 특징 종목으로는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얘네들은 저출산 관련주네요. 자,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요, 삼성전자와 흥하해운. 보니까 저출산 관련주 2개, 그 다음에 해운주 2개, 3S와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반도체 쪽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 팀으로 나눠서 오늘 종목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대한해운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대한해운, 요즘에 해운주 아주 핫하죠. 뭐 주가 빵빵 뛰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분위기가 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아래쪽 지지라인 때 저점 지지가 되는 구간을 그었을 때 약 2,000원 정도가 이제 종목이 어떤 전환 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전환 시켜놓고 나서 움직임이 나오다가 빵 튀는 형태가 나타났는데, 요즘에 해운주들 움직임이 지난번에 그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됐었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이 이제 그 미국과 영국, 그 다음에 후티 반군, 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쪽 같은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이 후티 반군의 어떤 공격,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의 그런 그 공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 홍해를 지나는 민간 선박으로 공격 대상을 확대한 모습이 나타났다. 이 후티 반군이 이제 하마스의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뭐 모든 해운주들에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홍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호르무즈 해협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긴장 상태가 나오게 됐을 때, 일단은 봉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봉쇄가 된다. 와,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게 전 세계 천연가스의 3분의 1, 그 다음에 석유의 6분의 1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히는 거예요. 막히게 되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는, 급등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홍해의 운행 중단은 이미 진행되는 그 회사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그 물동량이 또 이제 막 한쪽으로 집중되거나 이렇게 나타나니까 해상 운임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지금 홍해 같은 경우는요, 인도양하고 스웨즈 운하를 잇는 그런 길목에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해상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30%. 네. 와, 이 정도면은, 네, 진짜 중요한 지역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운주들의 움직임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운주들이 이제 조금씩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경기가 좋아질 때 해운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강제적으로 이제, 뭐랄까, 물동량을 좀 이제 확 그냥 그쪽에 있는 걸 봉쇄시키는 그런 형태라서 강제로 운임을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죠. 네, 자연스러운 운임 상승이 아니라 강제적인 상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해소가 돼버리면 바로 그냥 꺾이는 형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경기가 좋아진다 어쩐다 그런 흐름들을 타고서 진행하는 모습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단기적 관점에서는 부담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 전쟁 국면은 얼마나 지속될 것이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패턴일 것 같긴 한데, 그보다 앞서서 이 대한해운의 추세 자체가 지금 너무 좋단 말이에요. 추세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이게 보통은 이제 추세가 바뀔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죠. 야, 나는 실적이 좋아졌어. 아니면 나는 뭔가 대단한 게 터졌어. 나는 뭔가 주목을 받게 됐어. 어떤 테마에 휩쓸렸어. 등등등인데, 지금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이참에 그냥 가자. 네, 이참에 더 멀리 가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해운주들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빠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뭐 테마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아래쪽 지지 라인은 일단 2,000원대부터 형성된다고 그랬죠. 2,000원에서 2,200원 요 박스 두툼한 구간이 지지선 역할을 할 거고요. 지금 이렇게 갭상승해서 튀어나간 부분들은 약간 오버했다라는 느낌이 좀 있겠습니다만 아래쪽 지지 라인 때는 2,3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네, 당장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들고 계신다면 매도보다는 그냥 홀딩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평단가를 낮춰서 뭐 본전권에 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장 매도해서 팔아먹기보다는 그냥 비중만 조금 축소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뭐 단기적인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이벤트성으로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도 지금 당장 네 뭔가 변수가 있다고 해서 팔아먹기는 조금 아쉬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된 김에 그냥 가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 경기의 어떤 호전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살아나는 어떤 흐름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지금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다만 따라가긴 좀 애매하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단기적 변동성을 통해서 주가 떨어지게 되면 여기 2,200원대 여기 노란 박스권 네, 2,000원부터 2,200원 요 구간대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 구간들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진입을 하시는 것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나쁘지 않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올라가면서 따라가긴 좀 애매하니까요. 주가 좀 떨어질 때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3S 한번 볼까요? 네. 3S 주가도 요즘에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AMD 쪽, 물론 그 전에는 엔비디아 쪽입니다. 이 AMD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뭘 하느냐, 이 반도체, AI 반도체잖아요. 이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좀 효율적으로 만들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이 3S에게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 칩렛이라는 게 있어요. 칩렛. 이 칩렛이라는 기술은 뭐냐면 고성능 AI 반도체를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AI 칩을 뭐 고객들이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AI 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해가지고 나 이런 거 해줘.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딱 만들어줘. 저쪽 만들어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AMD 엔비디아가 먼저 이 칩넷 기술을 이용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해갖고 요거가 이제 그때 한번 또 움직임이 한번 있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뒤로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네 CES가 공개되면서 이제 여기에서의 AI 중요성이 더 높아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 수급이 좀 빠져나가는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이 조금은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칩넷이라는 이 부분들은요, 이 3S가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계 최초로 칩넷 캐리어를 개발했고 실질적으로 싱가포르 반도체 칩넷 패키징 전문 기업과 칩넷 공정용 캐리어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쪽 부분에서는 이 기업이 뭔가 중요도가 높아지는 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AI 시장이 커질 것이다. 그리고 반도체를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다 보면 이제 소부장 쪽으로 들어간다 보셔야 되겠죠.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소부장 쪽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AI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칩넷 기술에 대한 부분의 중요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대감이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게 계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지금 그동안 계속 좀 잠잠했었죠. 이렇게 긴 박스권의 형태를 그려왔었기 때문에 자,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네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래량 한번 잘 볼게요. 지금 2015년도부터 나타났었던 거래량을 보시면 2016년도에 조금 한번 있었던 거, 2019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조금 있었는데 2023년도부터 거래량이 확 증가한 게 보이시죠? 그때마다 주가 빵빵 튀어 넘어갔는데 이 물량 지금 밖으로 다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을 이용해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와장창 나오면서 주식을 팔아먹은 모습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 보면 뭔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팔아먹은 게 조금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좀 찝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박스를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른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현재로서는 일단 박스권 상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히 리스킹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매수는 안 되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 단기적 조정이 필수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5일선 기준이 되겠죠. 일단 잘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5일 이평선 기준을 본다면 가격대는 3,850원쯤 될 거고요.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 그러면은요. 3,750원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라인대 위쪽에서는 계속 홀딩하시면 되고요. 밑으로 내리면 일단 단기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근데 떨어지게 되면 이 변동폭 유니트가 좀 클 수 있어요. 지난번에 빵 치고 올라온 구간대로 보면 3,200원. 그걸 조금 깎아먹는다 친다라면 3,000원 정도까지도 생각해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폭의 변동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감내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5일선 이탈 또는 최대한으로 봤을 때 3,750원 이탈하게 되면 일단은 매도에서 좀 빠져나오셨다가 다음번 기회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쪽 부분은 계속 필요한 부분이 될 거고요. 소부장적으로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올랐다는 것이 지금은 단기적 부분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리스크는 일단 제거하고 대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회사 자체가 뭐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은요. 그래도 뭐 나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네, 지금은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지만 지금 매수 포인트 가져가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월요일 날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서 한번 깨고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기 수급 빠져나간 게 조금은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주가가 떨어질 때 지지선 지켜주는지 여부만 지켜보시고 이탈하면 매도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가방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가방 컴퍼니. 아가방 같은 경우도 차트가 비슷해가지고 안 움직인 줄 알았네요. 네. 저는 팔아먹었어요. 네. 저는 정책주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정책주에 이번에 좀 많이 뛴 게 있어가지고, 네. 그동안 우리가 정책주 이번 정권 들어오면서 좀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정책주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좀 팔아먹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저는 이번에도 그럴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저출산 관련해서 얘기는 굉장히 많기는 한데, 뭐, 아가방은 뭔지 다 아시죠? 아기용품 만드는 회사고, 또 이제 저출산 관련주 나올 때마다 가장 많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또 그 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저출산 관련주, 박근혜 테마주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간 그런 성향이 있는 종목이니까 사실상 이게 대장주예요. 네,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주입니다. 대장주고 실제로 제가 이 아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중국인들이 또 굉장히 좋아요. 중국도 이제 이 출산율이 점점점 감소하고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지금 인도한테 넘어갔잖아요. 1위 자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산화 제한 정책을 풀면서 막 진행이 되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중국인들이 아가방 제품을 또 좋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가방을 제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정말 주가 더럽게 안 가고 막 그냥 지지부진하고 막 그랬었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가면서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뭐 다른 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때 정권 때 이제 정책주가 나갈 때는 좀 길게 정권이 유지하는 동안에 가져가는 전략을 좀 취했었는데요. 이렇게 정권 시점에서 정책주들이 잘 못 가는 경우는 잘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인 이슈가 나타나서 주가 한번 튀어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좋은 매도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도를 일단 친 상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정책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일단 계속 진행을 하실 것 같아 보여지는 하는데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뭐 저출산을 위한 어떤 복지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약간은 네, 부담스러운 부분이 또 변동성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어쨌든 따라가면서 매수하는 건 좀 어려워 보이고요. 금요일날 좀 떨어진 거 보니까 5일선 이탈이 좀 됐거든요. 근데 지지선 역할을 좀 보게 되면은요, 여기 5,900원, 네, 요 정도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5,900원 정도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홀딩은 하셔도 괜찮습니다만은 떨어지게 된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두 종목 팔았거든요. 아가방 컴퍼니하고 제로투세븐. 이 두 개 갖고 있었는데요. 제로투세븐은 이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잘 팔았죠. 위쪽에서 네, 잘 팔고 이미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뭐 대장주라고 하더라도 변동성에 대한 것들이 나타났을 때 이 리스크는 조금 제거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가 또 잘 제거가 됐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부분이 또 나타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일단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왔을 때 팔아먹자. 저는 이런 주의입니다. 이게 뭐 물론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은 영원히 지속돼야 되고 다음 정권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정책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네 지금 기대를 걸 만한 부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가방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요. 네 여기요 위쪽 라인 때 뭐 5,900원 정도 예상하시면서 이탈하면 매도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깨끗한 나라 바로 볼게요. 네 깨끗한 나라도 이거는 그 저출산 테마주기도 한데 한동훈 테마주로도 엮여 있죠. 네, 이게 충북 청주, 네, 충북 청주 요쪽에 이제 청주에 공장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한때 엮여서 뭐 움직였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출산 관련주로 지금 또 다시 엮이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그 포장지 관련해 가지고도 또 한참 또 2020년도에 상승세 많이 보였던 주식이기도 하고요. 테마를 잘 타요. 네, 테마를 잘 타고 그게 딱히 내세울 게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그렇기는 한데 테마를 잘 타고 가끔씩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땅땅 튀어주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살리면 또 수익을 많이 볼 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종목은 좋아하지 않아서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1차적인 부분에서의 포지션을 만들어줬어요. 단기 상승이 11월 달에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지지가 되는 모습이어서 아마도 총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 지지 라인이 지켜질 것 같아요. 2,450원, 2,750원 요 정도 구간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지지선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총선이라든지 어떤 흐름에 대한 기대치를 갖고 계신다라면 저 자리가 매수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을 매수하고 싶어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뭐 지금은 2,700원 아래쪽, 2,600원 그 정도 한번 노려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굳이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들 뭐 저 밑에 11월 달에 뭐 1,000원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매도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매도를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지금은 일단은 여기 있죠. 11월 달에 치고 올라간 부분 그 부분에서 이만큼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버텼다라면 굳이 매도에 대한 생각이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매도 안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지금 지지가 잘 만들어져서 현재로서는 그냥 보유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뭐 테마를 타든 어느 뭐 시기를 타든 이슈를 만들든 어쨌든 간에 지금은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오히려 저 아래쪽 내려가야 되는 거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지지선에 가깝게 들어갔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홀딩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유지하시는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로 넘어갈게요. 삼성전자는 지금 블록딜 이후에 뭐 지지선 역할 지금 73,000원을 제가 제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73,000원대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금요일 시장 대비해서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지선대를 일단 확인시켜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 자체도요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 없이 지도길을 올라갈 수는 없어요.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는 주가 상승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을 때 삼성전자가 이 자리를 저점으로 찍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딜을 통해서 일단은 뭐 물량의 어떤 뭐랄까 전달 과정도 다 끝났고요. 뭔가 큰 어떤 빅 이벤트 이슈 다 지났어요. 그리고 실적 발표도 이미 다 끝났고요.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겠습니까? 기대감밖에 없겠죠. 자, 이 4분기까지는 그래 좋다. 실적이 증가세 보이지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였어. 어닝 쇼크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적이 증가하는데 어닝 쇼크라고 보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어닝 쇼크다. 오케이 좋아. 좋고 니들이 이제 연말에 올려놓은 거 연초에 차익 실현 통해서 떨어뜨려 놓은 거 좋아 다 인정하겠어. 그런데 지금은 주가 반등할 때 이런 이벤트들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올라가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성전자는요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옆으로 좀 누워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데드가 이렇게 얕게 지나가는 자리에서는 옆으로 며칠 안 지나서 바로 넘어가는데 데드크로스가 좀 깊게 들어오는 자리에서는요 주가가 옆으로 좀 눕습니다. 누워서 그 자리를 회복해 나갈 때까지는 대응 포인트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 73,000원 정도라고 보여지지만 이 자리를 저점을 잡아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으로 횡보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바로 급등해서 넘어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자리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요. 오르락 내리락 반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아싸 잡았구나. 뭘요? 저점을 잡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일단 선제적으로 공격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매수 포인트는 73,000원의 기준점으로 잡아서 보시면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 올해 안에는 삼성전자를 팔아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내년까지도 일단 성장성이 연결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올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매도할 생각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홀딩 전략으로 좀 말씀드려보고요. 매수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더 사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지금은 73,000원 기준점이고요. 나중에 상황을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고, 나는 지루한 거 싫고 올라갈 때 바로 사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셨다가요.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 전환될 때 매수 들어가시면 거의 90% 정도 확률로 아마 상승 흐름을 바로 타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노리셔서 매매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보고 있으면은 좀 마음이 조급하죠? 네, 조금만 올라가도 74,000원, 75,000원만 올라가도 그냥 막 마음이 조급해서 그냥 올라가면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분할 매수를 하시든 천천히 매수하시든 빠르게 매수하시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자기의 성향에 맞춰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어쨌건 지금은 매수하기 좋은 위치에 와 있고 지지선 잘 만들어져 있고 향후 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분석에 대한 것들, 실적에 대한 얘기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런 식으로 보시고요. 잘 들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흥하해운 볼게요. 흥하해운. 흥하해운 상한가입니다. 상한가. 네. 요게 더 많이 수혜를 받았나봐요. 그래서 흥하해운이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대한해운은 아까 조금 덜 움직였잖아요. 네. 대한해운은 아까 조금 덜 움직였는데, 그래도 요거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일단 열려 있으니까, 네. 홀딩 전략이지만,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이건 상한가니까요. 더 볼 필요 없잖아요. 그냥 홀딩만 잘 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한가에 있었던 그 잔량 자체도요. 지금 보니까 165만 주. 이러면은 네, 다음 날 한 번 더 올라간다는 보장이 거의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한가 잔량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재료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상승이 일단 나타난다 보셔야 되겠죠. 야, 요거는 네, 포지션이 너무 정직하게 잘 나왔었는데 굉장히 아까운 부분 중 하나네요. 이거 매수해도 될 뻔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을 이제 타고 가면서 주가를 빵 치고 올라갔을 때 추가 상승이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는 네, 수익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가 좀 있죠. 그래서 해운주들이 그동안은 좀 뭐라고 할까요? 괜히 좀 힘든 구간을 많이 겪었었죠. 왜냐면 경기가 별로 안 좋고 하니까. 근데 경기가 풀려서 올라간다기보다도 네, 이렇게 어떤 단기적 이벤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올라간다면 그게 또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일단 홀딩 하시는 게 맞아요.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따라 들어가기는 너무 어렵고요. 지금은 홀딩 하시는 게 맞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또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매수 국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은 조만간 나올 수 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추세가 꺾이는 위치들 잘 보고 계시다가요. 변화가 생기면 매도하시는 쪽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은 네,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월요일날 한 번 더 기대하시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요 종목까지 해서 오늘 6종목이네요. 대한해운, 3S, 아가방 컴퍼니, 깨끗한 나라, 삼성전자, 흥하해운까지 말씀드렸고요. 아가방 컴퍼니를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조심해봐야 될 종목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3S 같은 경우는 약간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진단해 드리고요. 내일은 또 다른 종목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